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 조항 상당수에 정부 부처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지 않으려 한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도 정부의 분권 의지가 있는 거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반발은 컸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특례에 대해 무더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부처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부처가 시간 보내면서 나중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도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권한이양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도행정통합, 광주 전남 통합이 왜 하는 겁니까?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통합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를 여전히 지방이 쫓아가는 그런 하향식의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행정통합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법이 발의돼 있어 지역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일단 법 통과가 우선인 만큼 개별적인 특례 조항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통과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담겨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매우 제한되고 촉박한 상황에서 몇 군데가 동시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주 특별법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내려놓을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지나갈 길목에 선 지역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위해서 지역이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느냐는 처절한 물음입니다. 먼저 주지은 기자가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구례의 한 마을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거대한 철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철탑 아래로 다가가자 날카로운 전기 소음이 귓가를 때립니다.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 보면 선로에서 찌릿찌릿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희 주민들이나 이 농민들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도 그렇고 농사 짓고 그러는 데 있어서 위험을 느끼고 있죠. 정부는 이 일대에 2031년까지 송전선로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광양과 신장수를 송전선로로 잇는 이른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더 들어서면 동네가 망가질 거라고 걱정합니다. 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전력을 대기 위한 전기 고속도로가 지리산 자락에 들어서면 건강에 대한 불안은 물론 외지인의 발길마저 끊겨 결국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덮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있는 땅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살려 안 오니까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죠. 비단 구례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장성 등 전남은 물론 전북, 충청 지역의 반발도 큽니다. 충북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초강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이런 신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 이런 대상에서 좀 원천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도권 편중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지역의 거센 저항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갈등, 정말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전기를 멀리 보내지 말고 전기를 만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고 조언합니다.
이른바 지산지소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이어서 김영찬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송전탑 갈등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이른바 지산지소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지역에서 그 전기를 바로 쓰자는 건데 쉽게 말해 수도권에 지으려는 반도체 공장을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돼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의 80% 이상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까지 다 들어서면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더 돌려야 할 만큼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경기도의 전기 자급률은 60%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먼 지방에서 전기를 강제로 끌어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은 깨끗한 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만큼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전남 지역이 기업들에게도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부작용이 많고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도 전기를 만드는 곳 근처에 있는 기업은 전기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수도권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으로 내려오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결국 결정은 기업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기업이 올지 말지는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된다.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이제는 수도권 집중 대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산업 지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진도 군수가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전라남도에 공식 항의한 데 이어 2주 여성단체들도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 양 시도지사에게 인구 감소 대책을 묻던 김희수 진도군수가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중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자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현장에서도 즉각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무슨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이 과정이 생중계 방송을 통해 전파되며 논란이 커지자 김근수는 다음 날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수입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전남도와 진도군에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사안은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서한에는 김군수가 베트남 여성의 존엄을 훼손했다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 닷새 만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물의를 빚은 김군수를 제명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되었습니다. 김군수는 당의 결정에 의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입을 수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명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유. 인권단체는 여성을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일수 진도군수는 사수 끝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인물로 지난해 초 민주당에 입당하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렸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산자로 의식불명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 환자의 주치의는 치료가 중단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향후 치료 계획을 좌우할 이른바 증상 고정 판단을 두고 환자와 가족은 막막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안전호 기자입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다 철문에 목이 끼는 사고 이후 4년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태무르 씨. 의식불명의 사지마비 상태로 산재보험을 통해 한국에서 요양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폐렴과 요로감염, 폐혈증 등
합병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식도 많이 저하된 상태로 오셨었고, 이제 급성기에는 폐혈증이라든지 각종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감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었던. 태무르 씨 가족은 사고 2년째였던 재작년 향후 치료비를 한 번에 지급받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험급여 일시 지급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광주 지역 본부의 의사들이 진행한 장애 통합 심사 결과지입니다. 4명의 의사들은 모두 태무르 씨가 이른바 증상 고정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증상 고정을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약을 바꾸고 치료를 해도 상태가 더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진 않지만 향후 치료비를 일괄 지급받아 귀국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태무르 씨를 상시로 진료하는 주치의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이제 뭐 폐렴 같은 것도 한 번씩 생기고 소변에 염증도 생기고 중단될 경우에는 이제 심한 뭐 감염증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우리 광주 갔어요. 광주 심사 받으라고 갔는데 저기서는 12월 말일까지 치료 받고 그만하라고 치료비 같은 건 우리 받아서 가야 되잖아. 증상 고정 판단 하나로 외국인 산재 노동자는 한국에 남아 치료를 이어가거나 아무 준비 없이 귀국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상황.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태무르 씨 가족에게 재작년 반려 결정했던 보험급여 일시 지급을 재신청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결선 투표제 도입과 기초의회 3, 5인 선거구제 실시 등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선거제가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무투표 당선을 늘리고 있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당론만 따르는 지방의회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6월 지방선거 전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 특위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면담 요청을 외면한 정청래 당대표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광주 남구가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고향사랑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금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 기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구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장애를 넘어 천상의 하모니 예술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고향사랑 기부 어워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이 후원한 대회입니다. 광주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유를 분석한 결과 2026년 1주차 32.6명에서 5주차 24.8명으로 이번 겨울차 유행 기준인 9.1명보다 3배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의사 환자 분율은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대로 보면 7세에서 12세가 106.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